지금 현재 여기에 살아라. 오쇼 라즈니시의 깨달음의 길. 인도의 신비주의자이자 영적 스승인 오쇼 라즈니시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깊은 통찰력을 지닌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의 가르침 중에서도 지금 현재 여기에 살아라라는 메시지는 그의 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는 오쇼의 이 가르침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오쇼는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한다. 이 단순한 문장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현재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 개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상태, 즉 깨어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쇼는 이러한 상태를 명상적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명상적 삶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 하는 활동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차를 마실 때는 오직 차를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라. 걸을 때는 오직 걷는 것에만 집중하라. 이것이 명상이다. 오쇼의 이 말은 현재에 사는 것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깊은 실천인지를 보여줍니다. 현재에 사는 것의 중요성은 동서양의 많은 지혜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동양에서는 불교의 가르침이 특히 이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중국의 도가 사상에서도 노자는 자연의 도를 따르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현재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따르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라는 노자의 말은 현재에 순응하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이와 유사한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현대의 심리학자 칼 융은 당신이 과거에 집착하면 우울해지고 미래에 집착하면 불안해진다. 오직 현재에 집중할 때만 평화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오쇼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미국의 시인 랄프 waldo 에머스는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삶을 준비하느라 정작 지금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현대인들이 미래를 위한 준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라 정작 현재의 삶을 놓치고 있다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쇼는 현대사회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의 사회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서울에 사는 35세 직장인 김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일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끊임없는 과거와 미래 사이의 진자 운동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는 전날 회의에서 자신이 했던 발언을 되새기며 더 잘 말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후회에 빠집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다가오는 프로젝트 마감일과 승진 가능성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점심 식사 중에도 그는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오후 회의 준비를 하고 퇴근 후에는 내일의 일정을 계획하느라 오늘의 저녁을 온전히 즐기지 못합니다. 김민수 씨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면서도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고
아내와 대화하면서도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을 구상합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현재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항상 과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쇼가 경고한 현대인의 분열된 의식 상태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온전히 현재에 머물지 않은 채 끊임없이 시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는 유일한 시간인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쇼는 현재에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영적 성장의 핵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를 위한 여러 실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의식적 호흡입니다. 당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라.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라. 이것이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오쇼는 호흡이 항상 현재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재로 돌아오는 앵커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판단 없는 관찰입니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라. 당신은 생각이 아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지켜보는 의식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현재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일상의 명상화입니다. 명상은 특별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는 것이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고,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알고, 말할 때는 말하는 것을 알아라. 이는 모든 일상적 행위를 명상의 대상으로 삼아 깨어있는 의식으로 수행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넷째, 내면의 침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소음이 아닌 침묵 속에서 진리가 드러난다. 당신의 마음이 조용해질 때 당신은 존재의 깊은 본질과 만나게 된다. 오쇼는 내면의 침묵을 경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모든 외부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탐색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다섯째, 자발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계획에 따라 살지 말고 자발적으로 살아라. 삶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삶은 자발적으로 펼쳐지는 신비다. 오쇼는 지나친 계획과 통제가 현재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발성을 회복할 때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따라 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오쇼의 가르침을 따라 현재에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40대 중반의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 높은 지위와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성적인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가족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우연히 오쇼의 책을 접한 후 그녀는 매일 20분씩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녀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더 깨어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샤워를 하면서도 회의 내용을 생각했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이메일을 확인했죠. 하지만 이제는 샤워할 때는 물이 피부에 닿는 감각을,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작은 변화가 제 삶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불안이 줄어들었고 더 깊은 수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토마스는 30대 초반의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항상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창작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쇼의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창작 과정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이 작품이 성공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붓이 캔버스 위에서 움직이는 순간 물감이 섞이는 과정 자체를 즐깁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니 더 좋은 작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역설적이게도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니 더 좋은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소피아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미래의 성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험, 인턴십, 취업 준비로 가득 찬 그녀의 삶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쇼의 가르침을 통해 그녀는 미래를 위한 준비와 현재의 삶의 균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할 때는 온전히 공부에 집중하고 친구와 시간을 보낼 때는 온전히 그 순간을 즐깁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인간관계도 깊어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제 저는 삶을 목적지가 아닌 여정으로 바라봅니다. 이 사례들은 현재에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임을 보여줍니다. 현재에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유익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을까요? 오쇼는 현재에 사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장애물과 그 극복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조건화된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라는 메시지를 받으며 자랍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한다, 좋은 직장 얻어서 안정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등의 메시지는 우리의 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오쇼는 이러한 조건화를 인식하고 질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받은 모든 가르침을 의심하라. 그것이 진정 당신의 행복으로 이어지는지 스스로 확인하라. 둘째, 끊임없는 내적 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기억, 미래의 계획, 판단, 분석, 비교 등 끝없는 내적 대화가 현재의 경험을 가로막습니다. 오쇼는 이러한 내적 대화를 멈추는 방법으로 증인의식을 제안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지켜보라. 그것에 개입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라. 점차 생각들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고 그 간격 속에서 당신은 현재의 순수한 경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셋째, 디지털 산만함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끊임없는 알림은 우리의 주의를 현재로부터 빼앗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오쇼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러한 디지털 산만함이 오늘날만큼 심각하지 않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적용 가능합니다. 주기적으로 모든 외부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침묵 속에 머물러라. 이것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유일한 방법이다. 넷째, 성취 지향적 문화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성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그냥 있는 것은 게으름이나 시간 낭비로 여겨집니다. 오쇼는 이러한 문화적 압력에 저항하고 존재의 가치를 재발견할 것을 권합니다. 행동은 존재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 존재 없는 행동은 공허하다. 먼저 존재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행동하라. 다섯째, 완벽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완벽해졌을 때 비로소 현재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쇼는 이것이 현재를 영원히 미루는 함정이라고 경고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라. 완벽함은 불가능하다. 대신 온전함을 추구하라. 온전함은 당신의 모든 측면, 빛과 그림자를 포함한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쇼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종종 현재에 산다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쇼는 이것이 완전한 오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에 산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책임감을 갖는 것이다. 그것은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오쇼에게 있어 진정한 책임은 응답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 순간에 깨어있을 때 우리는 상황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과거의 패턴에 따라 자동적으로 화를 내거나 방어적이 되는 대신 현재에 깨어있다면 잠시 멈추고 상황을 명확히 보고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쇼는 현재에 사는 것이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계획은 필요하다. 하지만 계획을 세울 때도 온전히 현재에 있어라. 그리고 계획이 끝나면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라. 이는 미래를 위한 준비와 현재에 사는 것이 상충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때도 그 활동 자체에 온전히 현재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삽사인 8. 현재에 사는 삶과 관계의 질. 오쇼는 현재에 사는 능력이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정말로 그 사람과 함께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가? 많은 관계의 문제는 실제로 부재의 문제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다른 곳에 있는 상태입니다.
부부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에 빠져 있거나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업무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그 외입니다. 오쇼는 이러한 부재의 관계가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현재에 온전히 머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만남과 깊은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현재에만 존재한다. 당신이 과거나 미래에 있을 때 사랑은 불가능하다. 사랑은 당신의 온전한 현존을 요구한다. 이는 현재에 사는 능력이 단순한 개인적 웰빙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모든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오쇼는 현재에 사는 능력이 창의성의 원천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창의성은 계산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열린 의식, 현재에 깨어있는 의식에서 흘러나온다. 많은 예술가, 과학자, 혁신가들이 자신의 가장 위대한 통찰이 몰입의 순간, 즉 현재에 완전히 빠져든 상태에서 왔다고 증언합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플로우 상태라고 부른 이 경험은 오쇼가 말하는 현재에 사는 삶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의 핵심 통찰이 논리적 사고가 아닌 직관적 도약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자신의 작곡 과정을 음악이 그냥 흘러나온다고 표현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혁신적 제품들이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모든 산만함을 제거했을 때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쇼는 이러한 창의적 순간이 우리가 계산하고 통제하는 마음을 넘어 현재에 열려있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의성은 당신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당신을 통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오쇼의 가르침에서 현재에 사는 것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진정으로 살 수 없다.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다. 오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를 놓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미래를 통제하려는 끝없는 시도로 이어지고 이는 현재 순간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죽음은 삶의 정점이다. 그것은 적이 아니라 완성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이해하라. 죽음을 이해할 때 당신은 매 순간을 더 깊이 살게 될 것이다. 오쇼는 죽음에 대한 명상을 권장했습니다. 이는 죽음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현실을 직면함으로써 삶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죽음처럼 누워보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치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느껴보라. 아침에 깨어날 때는 마치 새로운 삶이 당신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처럼 감사함으로 시작하라. 이러한 죽음에 대한 명상은 역설적으로 현재 순간의 생생함과 소중함을 일깨웁니다. 죽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각 순간을 더 의식적으로, 더 온전히 살게 됩니다. 오쇼는 현재에 사는 삶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발전시켜야 할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명상 기법과 일상적 실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의식적 호흡입니다. 호흡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다리이다. 당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일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온다. 오쇼는 하루에 여러 번, 특히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을 관찰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둘째, 감각적 인식입니다. 당신의 감각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라.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만지는 것, 냄새 맡는 것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라. 일상적인 활동, 예를 들어 걷기, 먹기, 샤워하기 등을 할 때 감각적 경험에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현재에 머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